안녕하세요. 암호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이더리움 하드포크인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하지 못했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이번 달 16일 즈음에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시장은 이더리움이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쟁과 다르게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호재로 볼 수 있으며 지 혼자 올라가며 시장을 무너뜨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상처만 남긴 비트코인 캐시 전쟁과는 급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도 비싼 가스비와 느릿해진 속도로 인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다수의 토큰들이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의 기술력에 따라 토큰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EIP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EIP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발자이고 이더리움의 소스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성능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올릴 수 있으며 이더리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음 포크 일정 때나 아니면은 핫피스 패치로 직결되는 것이죠. 이번 콘스탄티노플은 수많은 EIP 중에서 5개를 수용하며 이미 계획되어 있는 로드맵에 따른 패치도 수용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수행하려던 패치 플러스 EIP로 들어온 패치가 이번 하드포크에 수행됩니다. 우선 이번 패치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POW에서 POS 지문 증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POW는 비트코인에서 처음 사용된 방법이고 개개인이 유지하기 힘든 전기세가 나가는 제한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굴장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 중 하나인 채굴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세력들을 벗어나야만 진정한 암호화폐가 가능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POS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크 때는 한 번에 POS로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있는데 대놓고 POS로 전환시키면은 그들은 이더리움을 다시 하드포크해서 새로운 이더리움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OW와 POS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게 해서 POW를 점차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을 수행합니다. POS로 변경되면 이더리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캐스퍼라는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POS로 가는 것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EIP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EIP145라는 것은 디앱 개발자가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특정 작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비트 쉬프팅 작업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발자도 어려운 말이고요. 일반 그냥 투자자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텐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EVM이라고 하는 곳에 이더리움 가상 머신 안에 명령어 집합들, 인스트럭션, 명령어 집합들을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최적화되어서 가스가 절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연산 같은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가스를 소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해커들이 도스 같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비탈릭 부텔린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초기화되지 않는 주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이더리움 체인상에 없는 주소로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라이팅 네트워크와 같은 오프체인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오프체인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에 뭔가 등록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 것입니다. ERP1052는 컨트랙트 소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기존의 컨트랙트 코드를 이제 검증을 할 때 기존에는 컨트랙트 소스를 모두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을 해시 값으로 다시 바꾸고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가스비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ERP 1234는 좀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POW 기반으로 채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드포크로 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채굴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을 제가 들었었죠. 이러한 채굴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자 진영은 우선 POW와 POS를 둘 다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두고 POW 효율을 점점 나쁘게 하여 자연스럽게 포스로 옮겨갈 수 있게 합니다. POW 효율을 나쁘게 하는 방법으로 난이도 폭탄이라는 것을 써서 채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활용하라고 했으나, 비잔티움도 1년 이상 지연됐었고 콘스탄티노플도 꽤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서 현재 시행하려고 했던 난이도 폭탄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난이도를 그대로 놔두면 포스 전환이 어려우니 블록 보상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서 POW의 효율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 ERP 1234입니다. 결국 이번 하드포크 이후부터는 채굴자는 블록 보상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RP 1283이라고 하는 것은 SO스토어라는 EVM 연산자의 가스 소모 계산 방식을 바꿔서 가스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연산자를 EVM이라고 하는 이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내부적으로 돌리는 로직을 뭔가 개선해서 가스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불필요한 작업들을 감소시키거나 뭔가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가스비를 줄이는 방안들이 좀 한 3, 4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채굴 보상들, 채굴 보상, 이제 채굴장에서 하고 있는 채굴 보상을 감소시켜서 난이도 폭탄 대신에 3에서 2 2도로 그냥 채굴 보상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는 포스로의 전환을 일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POW의 채굴 보상이 감소함과 동시에 POS로 이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하드포크 때는 POW를 완벽하게 퇴출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이더리움의 메트로폴리스 로의 완벽 진입인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은 포스로 전환을 해야만 진정한 성능이 나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채굴장 세력입니다. 이번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해서 제2의 암호화폐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기꾼들의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